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분기마다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저축은행들이 23년 실적을 공개를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4분기는 어땠는지 차근차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도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지표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은행의 핵심은 자산입니다. 나의 자본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수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은행 사업의 본질이니까요. 자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은행도 적자가 계속된다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흑자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지표가 은행 안정성을 점검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세 번째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이 총 빌려준 대출 대비해서 은행 돈, 즉 자기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일부 대출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은행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반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인데 정부에서는 8%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런 대출은 부실 대출로 분류가 되고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낮을수록 안정적인데 일반적으로는 8% 이하로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저축은행 중에서 자산 순서로 10개 은행을 선별을 했고요. 파킹 통장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6개 은행까지 합쳐서 총 16개 은행의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에 자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화면 보시는 5개 은행은 국내 저축은행 중에서 자산 순위로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23년도 4분기에는 5개 은행 모두 자산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OK저축은행 1조 원이 넘게 줄어들었고 한국투자저축은행도 9천억 원이 감소하면서 자산 감소폭은 크게 나왔습니다. 저축은행들이 4분기에 부실 자산을 일부 정리를 하면서 자산이 줄어들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는 5개 은행도 모두 자산이 감소하였는데요. 특히 페퍼저축은행 23년 3분기의 자산이 5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3개월 만에 1조 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자산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잠시 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저축은행들보다도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은행을 보면 여기 마지막 신한저축은행은 이번부터 체크를 시작하였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었고 기존에 비교를 하던 5개 은행을 보면 4개 은행은 자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DB저축은행은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행들 자산을 보니까 전 분기와 비교했던 15개 은행 중에서 14개 은행이 자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실 자산들을 4분기에 대거 정리를 한 것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이런 부분이 다음에 보실 이익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럼 4분기 순이익은 어땠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23년 누계와 3분기 누계로 증감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국내 자산 1위 SBI 저축은행부터 4위 웰컴 저축은행까지는 작년에 흑자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SBI 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4분기에도 이익 규모를 더 늘렸으니까요. 자산 규모 1, 2위를 다투는 대형 저축은행들답게 안정적으로 은행을 관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 5위 에큐온 저축은행은 4분기에도 적자가 늘어나면서 23년에는 633억 원의 적자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모두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페퍼저축은행 작년에 1,072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KB저축은행은 936억 원, 상상인저축은행은 75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 5개 은행 중에서 다올저축은행은 4분기에 29억 원 개선을 시키면서 적자 규모를 82억 원으로 소폭 감소시켰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은행들도 보면 DB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은
흑자로 마감을 하였고요. 나머지 4개 저축은행들은 적자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DB저축은행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4분기에 유일하게 자산이 늘어났고 또한 다른 은행과 다르게 흑자를 유지하였으니까요. 내실 있고 안정적인 자산 중심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6개 은행 중에서 10개 은행이 적자로 마감을 하였고요. 10개 은행 중에서도 9개 은행은 4분기의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도 기업이니까요.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은행도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23년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올해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표는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8% 이상 넘어야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자산 규모 5위까지 은행들은 모두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5개 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지난 4분기에 0.7% 감소했지만 그래도 현재 15%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5개 은행 모두 10%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이 5개 은행 중에서 KB저축은행이 1.9% 감소하면서 감소폭은 조금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자본 비율이 10.8%이니까요. KB저축은행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더욱 비율이 높습니다. 모두 12%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한저축은행은 17.6%인데 여기는 작년에 흑자도 유지를 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축은행 중에서도 안정성은 높은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개 은행 모두 BIS 자기자본 비율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안정성 기준 척도인 8% 이상 유지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출 규모의 10% 이상은 자기 자본을 보유하면서 만약의 리스크를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8% 이하로 관리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비율을 초과한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에는 은행 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일단 자산 규모 5위까지 은행들은 모두 8%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저번 분기보다 약간 더 높아지면서 기준선 바로 아래인 7.8%까지 상승하였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8%는 넘지 않았으니까 다음 분기에 또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은행들을 보시면 문제가 생긴 곳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페퍼저축은행 저번 3분기에도 10.1%로 기준선을 넘겼는데 이번 4분기에 2.7% 증가하면서 12.9%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상인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 더 높아지면서 여신 비율이 15.1%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여기는 전체 대출의 15%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부실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저축은행도 지난 분기보다 6% 높아지면서 10.1%로 기준선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처음 기준선을 넘긴 것이고 또한 KB금융그룹 계열은행이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T친해저축은행도 저번 분기보다 0.9% 높아지면서 8.8%로 기준선을 살짝 넘겼는데요. 다음 분기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6개 은행을 보면 NH저축은행이 8.9%로 기준선을 넘겼는데요. 저번 분기 대비 4.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여기도 NH금융그룹 계열이니까 조금은 지켜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개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DB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0.2% 감소하면서 1.6%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단단하게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지금 3개 분기 연속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15.1%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페퍼저축은행은 2개 분기 연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12.9%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은행은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고 보고요. KB, JT친해 그리고 NH저축은행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겼는데 다음 분기에는 다시 기준선 이하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은 23년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부실 대출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다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어려웠지만 올해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파킹 통장을 사용하고 계셨거나 신규로 상품을 가입하려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올해 1분기 현황을 체크를 해볼 텐데 1분기 실적이 5월 말일에 업데이트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